네, 지금 월요일장인데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서 이번 주도 잘 헤쳐나가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시장 파헤쳐 볼게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수급 뒤바뀜, 주도주가 교체되는 걸까? 첫 번째 시선 열어보시죠. 일단 첫 번째 시선은요, 반도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 주가 84만 원을 제시했고요. SK증권에서 100만 원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반도체가 사실은 그룹 액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는 종목만 가고 있고, 특히나 투톱만 거의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목표가 84만 원, PER로 계산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PER, PBR. 그나마 맞을 만한 게 PSR 정도? 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좀 너무 먼 과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증시가 2007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2007년도에 혹시 주식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대중국 관련주들이 증시를 이끌게 되면서 안 가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물론 안 가는 종목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다 가는 그런 상세였거든요. 오늘 사면 내일 오르고 내일 오르면 모레 오르고 이러면서 계속 갔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3회 바뀌었죠. 두산중공업. PER이 88배, 뭐 100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계속 갔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사실 뭐 객관적 어떤 자료와 그리고 어떤 정밀적 분석 이런 것들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분석과 근거가 통하는 시장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갈 때까지 가보는 거 외에는 뭐 끝을 알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주춤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봐야 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네. 정의적 분석과 객관적 근거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가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삼성전자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스만 사도 뭐 소위 말하는 테마주 소형주 사는 것만큼 수익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소부장도 안 가는 게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스가 지금 58만 원인데도 7% 오르고 삼성전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사실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삼성전자를 살까 하이스 살까 뭐 그런 고민만 유효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증권가가 괜히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건 아닐 것이고 네네. 반도체에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왔고 또 디램 가격이 거의 뭐 실시간으로 네. 급증하듯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뭐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주가에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갈 여력이 남아있다.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7년도 같은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연중 18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아마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160만 원에서 180만 원, 280만 원인가요? 갔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액면 분할 전에 주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자마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고 2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고 계속 이런 현상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뭐 삼성 하이닉스가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디램을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분기에 그 DDR4 8기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게 되니까 한 5.3달러 나오더라고요. 근데 5.3달러에 지금 HBM을 플러스 해가지고 실적이 이만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디램 익스체인지에 들어가서 디램 가격을 확인했는데 디램이 네. 1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미 주말에 10달러가 넘었지만은 네. 지금 10달러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디램 가격만 보게 되면 이제 더블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게 실적에 반영이 안 될까요?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HBM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AI 같은 경우는 학습 단계에서는 GPU, 그러니까 HBM 필터라는 GPU가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었다라면은 지금은 추론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HBM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 낸드 플러스 SSD 이쪽까지도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다 좋아요. 다 좋은 상황들에서 네. 지금 이제 고가 디램인 HBM까지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지금 올해 말로 끝이 날까? 그건 아니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면은 네.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고 감안해 보게 되면 일단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갖고 네. 계신 분들 그냥 연말까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그때까지 계속 주가 상승 혹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또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소고장 안에서요. 오늘 뭐 장비단 많이 쉬어갑니다. HBM 장비단 쉬어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쉬어갈 때 좀 종목들 보는 거 어때요? 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아직 그 장비단은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소외가 되는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두산이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에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주춤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실적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테일러 공장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전공정 쪽으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물론 그쪽만 간 게 아니라 다 갔지만 뭐 원익 IPS, 테스, 유진텍 같은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장비단이 다 이렇게 가게 되고 시간차를 두고 이제 아시겠지만 소모품이라든지 이쪽도 같이 움직여졌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숫자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가 들어간 것들이 내년이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그리고 MC버엑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잡히더라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쉬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적 모멘텀이 반영되기 시작할 때는 아마 원익 IPS 같은 이런 소부장단도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때 가서 다른 게 뭐 있을까? 이런 고민 절대 하지 마시고 기존에 강했던 애들이 결국 갈 겁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테일러 공장에 독점적으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고개 돌리지 마시고 네. 이번에 강했었던 장비단 쪽으로 다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쉬어가긴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혹시 갖고 계실 분들 그냥 편안하게 연말까지 좀 들고 가시면 더 큰 수익 나지 않을까 그런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력설비 한번 볼 거고요. 전력설비가 진짜 이거야말로 포모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HD현대일렉트릭 2년 동안 500%, 자, LS일렉트릭 2년 동안 350% 올랐고요. 효성중공업이 2년 동안 750%가 올랐습니다. 2년 전에 이거 장기 투자하신 네. 분들 진짜 큰 수익 챙기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높다 생각은 하는데 항상 높다 생각해도 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또 네.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전에 반도체도 얘기했지만은 네. 전력도 보게 되면은 같이 가잖아요. 항상. 나만 없나?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좀 갈 겁니다. 근데 사실 타이밍상 9월 달에도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12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9월 달에 이미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신고가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그때 잡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고압 변압기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변압기 3사 실적이 상당히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단에서 필요한 초고압 변압기가 아니라 좀 시선을 돌려서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처, 그러니까 수요처에 있는 배선용 변압기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4사가 어쨌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까지. 그런데
수요처에서 사용되는 배전중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산이 전기가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산이 전기 쪽도 이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쪽이 아닌 국내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게 된다라면은 LS 마린 솔루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주가 위치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제 탄력을 좀 받게 될 건데 이제 사업자 선정이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은 포설선을 보유했느냐, GL2030이라는 포설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또 7,000톤까지 또 이제 개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설선을 보유했다는 입장에서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HVDC 관련돼 가지고 트랙 레코드가 있느냐, 요거 관점에서 보게 되면 LS 마린 솔루션은 또 트랙 레코드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까지 답변 주신 건데 이제 네. 덜 오른 전력기기 안에서 그나마 LS 마린 솔루션 좀 본다 하셨고 그다음에 실적 기대되는 쪽이 산일전기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신재생이거든요. 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OCI 홀딩스 이런 풍력주가 잘 가요. 네. 미국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완전 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 신재생도 한번 볼까?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어서 국내에도 지금 훈풍이 불어드는 것 같은데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은 오늘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은 미국의 퍼스트 솔라 영향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OCI 홀딩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오션 플랜트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쪽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쪽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섹터 말고도 더 좋은 섹터가 있다라는 게 아킬레스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끝이 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 때 진행됐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육상의 태양광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주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중요한 건 실적이 반영되고요. 그리고 풍력 쪽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쪽이 가는 이유가 또 있죠. 중국 배제, 여기에 나타난 반사이. 이게 또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덜 오른 섹터가 뭐가 있지. 여기에 제가 봤을 때 포커싱이 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전반적 흐름을 봤을 때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쪽보다 더 좋은 섹터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쪽에 집중, 물론 뭐 포트의 다변화 측면에서 한 종목 정도는 뭐 가져가도 괜찮겠지만 이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왜냐면 로봇도 처음에 이렇게 급등할 때 다들 경계했었거든요.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근데 지금 거의 2달 반째 랠리를 펼치고 있으니까 신재생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고요. 저희 계속해서 좀 같이 트랙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통신장비주도 한번 볼게요. 통신장비주는 일단 그 AI 인프라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반등했었는데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단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조금 더 추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이슈가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전력 쪽 그 통신장비 쪽은 인프라로서의 매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요거는 뭐 태양광과 비슷하게 어제 얘기 나눴던 태양광과 비슷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가기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KMW 같은 경우 전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그때 한번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어쨌든 상승 추세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은 진행되고 있지만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통신 장비 쪽보다 더 좋은 섹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간다는 얘기가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률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지금 너무나 강한 전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 대비해서는 위치적으로 수익률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는 해볼 만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처럼 네. 뭐 이쪽에 집중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주도력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상승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대장은 KMW. KMW.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엔비디아 쪽이 일단 그 전력 설비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쪽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시장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 통신 장비 제품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픈된 시장을 확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KMW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랜에는 KMW가 만들고 있는 메시모 마이모라는 그런 장비가 일단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에 대한 다변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모 마이모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LG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단말기 자체가 LG를 사용하게 되면 LG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UCB만 교환하게 되면은 LG를 쓰다가 SK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KD도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메시모 마이모 장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저는 KMW가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MW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로봇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로봇을 보면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 하게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잘 갑니다. 네, 그렇죠. 야, 따라잡아야 되나? 지금 뭐 실시간으로 급등 중인데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그 시총이 가장 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로봇 포모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 그 테마라고는 지금은 너무 수급이 강하죠. 어떻게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을 좀 찾아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쨌든 이제 깐부 회동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일단 로봇 쪽으로 이제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게 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쪽에서 GPU를 공급받게 되면서 SDV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로봇 쪽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추진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로봇주가 또 다시 불을 당긴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저도 이제 16일 날 이게 저도 내용을 좀 받은 부분들인데, 10월 16일 날 제10차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에서 네이버 랩스의 석상욱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1월 달에 휴머노 로봇을 공개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지금 아마 이런 것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 이미 모건 스탠리가 이미 기업 탐방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올해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휴머노이드 주요 기업으로 네이버를 분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 이제 단 25라는 네이버 컨퍼런스 콜, 여기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일날 저도 한번 궁금해서 볼 예정인데, 공개를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가능성도, 예정 계획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로봇주의 어떤 강세는 이제 깜보이등 플러스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가능성,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로봇주를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이유?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추세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네. 완전히 강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8월 말경에 노란 봉투법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로봇이 강세를 보이고 9월달 들어가지고 주도 업종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주도 테마로는 로봇이 이렇게 같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네. 그 흐름이 지금 계속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로봇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같이 갈 가능성은 일단 높다라고 네. 좀 판단하고 있어요.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AI가 아닐까 싶고요. 반도체랑 로봇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새로운 시각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실적 사이클이 다시 상향 쪽으로 돌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도 관심도가 높아지는데요. 마스카 프로젝트도 있고 중국 보복적 조치 철회 소식이 나왔잖아요.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조선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만한 주도 섹터 후보군이라고, 그러니까 주도 섹터 안에 주도 업종 후보군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실적 부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뭐 그 특별히 추가적으로 논할 부분도 없고요. 실적 계속 좋아질 부분들이 있고 그 잠시 수주 이제 공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어쨌든 이제 잘 아시겠지만 LNG 수출 프로젝트 이게 어쨌든 지금 인허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 쪽에서 발생될 만한 LNG 운반선 추가 수주권은 100척이 넘어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다 플러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해군 MRO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군수지원 건조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쪽이 좋냐, 뭐 짜장이 좋냐, 짬뽕이 좋냐 이런 개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의 어떤 강세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도 업종군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업종이다라는 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은 계속 좋을 것이다. 이런 답변도 들어봤고요. 뭐 종목도 하나 뭐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제 HD 현대그룹하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그러면은 MR 쪽으로 모멘텀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 내에서 물론 안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 가겠지만은 MRO냐, 뭐 LNG 프로젝트냐 요거에 따라서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